메코바의 등장이다. 1987년 메코바 국가 콜레스테롤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한 해가 될 터였다. 여기서 함께 연결된 두 사태가 같은 해에 벌어졌기 때문이다. 10월 NCEP는 혈중 콜레스테롤 검진과 치료를 위한 국가 지침, 소위 국민치료 패널 지침을 발표했다. 거치게 말해서 전미합동위원회 지침에 해당할 수 있는 ATP의 규칙은 모든 의료기관에 회람되었고 여러 번 수정을 거쳐서 미국 1차 의료 활동의 중심 역할을 하는 기준이 되었다. 한우석에 출시되고 나서 2001년 조용히 특허 만료되기까지 메바코 홍보를 통해서 스타틴이라는 단어와 콜레스테롤 약이라는 개념이 미국인 수백만 명의 삶에 스며들게 되었다. 머크는 메바코의 성공으로 수년간 세계에서 가장 크고 이윤을 많이 내는 제약회사가 되었고 머크의 CEO 로이 바젤로스는 과학 인도주의 이윤이라는 성호 유익한 요소에 이렇게 엄청난 것이 시작이 되어진 것이 없다라는 거죠. 메바코는 노벨 수상자를 여러 배출했고 약물 생물계의 교과서적인 사료였다. 메바코 개발에 오랜 개발 시간과 막대한 연구 개발 비용이 소요됐다는 점은 다이오릴의 사료와 함께 미국 의약품의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아직 싼 편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되풀이해서 알려졌다. 이런 입장은 이후에 신약 근원을 새로이 출시하는 비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제 그 액수가 10억 달러에 육박하는 식으로 정형화되었다. 10억 달러에 머크는 메바코 개발에 10억 달러 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10억 달러 하지만 1950년대 초 처음 시작된 이래 이렇다 할 실험 제품을 만들어내지 못한 콜레스테롤 강화 의약품 연구 노선을 1987년 로바스타틴이 나올 때까지 폐기하지 않고 오랜 시간 허용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인상적이었다라는 거죠. 머크의 항콜레스테롤 항계획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머크 연구실의 칼 포커스와 호프먼이 시작했다. 성장인자로 제작되는 기대를 담아서 비타민 B13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찾아내려는 이들의 단계는 세균의 성장에 관여하는 영양인자 발견으로 이어졌고 이를 메발론산이라고 불렀다. 머크의 생화학자로 1950년대부터 콜레스테롤 합성을 연구하는 실험실을 운영하던 제시 호프는 콜레스테롤 시로에 방사성 표지를 붙인 메발론산을 통과시켰고 이 물질이 새로이 형성된 콜레스테롤이 빠르게 결합되었다는 점을 알아내었다. 후속 연구를 통해서 특정 효소 1958년 삼수단기 3메틸 글루 탈일기 조효소 A 하는 효소 또는 줄여서 HMG-CoA 하는 효소라는 장황한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어졌다. 이렇게 장황한 이름으로 알려졌다 라는 거죠. 메발론산의 형성을 매개하는 과정이 생물의 콜레스테롤 형성 단계에서 분자 조립 라인의 속도를 제한하는 주된 과정임이 밝혀졌다. 이 효소는 곧바로 상당한 관심을 끌며 치료법 개발의 표적이 되었지만 효소의 활동을 차단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합성하려는 노력은 수십 년 동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미국 제약사의 화학자들이 실패한 거로 그 지점에 미국 미생물학자의 팀은 성공을 거두었다. 일본 제약회사 산표의 생우여자였던 엔도아케라는 항생제 개발에 매우 성공적임이 증명된 미생물 검사법을 변형해서 콜레스테롤 합성 문제에 적용했다. 1971년 들어서 엔도 연구팀은 시험실의 1년의 미생물 경기도를 통과시키며 HMG-CoA 하는 효소 활동을 차단하는 능력을 시험했다.
1973년 11월 미생물 경제 입천점을 검사한 뒤에 페니실륨 곰팡이 페니실린 발견으로 이어진 유명해진 것과 같은 정맥암 곰팡이에서 추출한 물질이 목표 효소를 차단하는 잠재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해서 이 물질은 건강학과 액선 결정학 분석을 거쳐서 메발론산 합성 차단 능력이 있다는 뜻의 메바스타틴과 컴팩틴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1980년 지산란계 개 원숭이 마지막으로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시험을 통해서 메바스타틴이 겉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이 없이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에 매우 효과가 좋다는 점이 밝혀졌다. 후속 시험으로 메바스타틴만 썼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29% 줄고 콜레스테라민과 병용하면 60%까지 줄어든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지금까지 알려진 개입 수단을 통틀어서 인간의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에 가장 유력한 수단으로 알려졌다. 밴더의 연구는 금세 임상 논문과 제약업계 신문에서 국제적인 관심을 받았고 산교사는 자료와 샘플을 머크에 제공하는 대신에 머크와 정보 공개 협약을 체결했다. 머크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해서 산교가 개발한 약의 잠재력을 평가할 요량이었다. 이 두 회사 관계는 1978년 머크가 그동안 독자적으로 HMG-CoA 근효소 억제제를 개발하고 있음이 드러나면서 끝이 났다. 이 억제제는 메메놀린 로바스타틴으로 불리다가 결국 메바코가 되었다. 페니실륨 곰팡이 대신에 아스페르길로스 곰팡이에서 추출한 이 화합물은 머크와 산초의 특허 분쟁 대상이 되었고 이 분쟁은 1980년 특허권을 지리적으로 분할함으로써 해결되었다. 대체로 머크에게 유리한 방향이었다. 그러나 머크는 로바스타틴의 특허권을 취득한 직후에 산초의 물질이 개에서 종양을 유발한다는 점이 밝혀져서 졌다는 소문을 입수했다. 머크의 주요 성분화 단계 품목이었던 로바스타틴은 추가 안전성 연구를 위해서 의학 분과로 다시 보내졌다. 1982년 머크는 임상무기들에게 이 약을 조심스럽게 제공하면서 오직 심각한 증상에 대한 실험용으로만 사용하도록 했다. 이 약은 4년 동안 개발 과정이 중단되었다가 1984년에 다시 조심스레 임상용으로 배포되었다. 이 초기 임상시험은 오리건 보건과학대학과 텍사스 대학에서 중증 고콜레스테롤 혈증으로 진단된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이 되었고 이 시험의 책임자는 NIH 합의회의와 참여한 저명 인사이자 국가 콜레스테롤 교육 프로그램에서 활동하던 스콧 그랜디였다.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초기 실험 결과가 긍정적이고 1986년 10월 장기 독성 연구에서 문제가 나타나지 않자 머크는 1986년 11월 마침내 피험자 1200명을 오르는 160건 분량의 신약 허가 신청을 냈고 1987년 8월 FDA에서 중증 고콜레스테롤 혈증용 약으로 시판 허가를 받았다. 87년 메바코 연구 프로젝트는 마이클 브라운과 조지프 골스타인의 연구 프로그램과 긴밀히 맞물려 있었다. 병리적 지질 이상의 정의가 대폭 변경된 것은 두 사람이 1980년대 말과 1980년대 초 수행한 연구 때문이었다. 두 사람은 이 연구를 통해서 혈중 콜레스테롤 대사 장기로 취급하는 새로운 기계적인 설명을 제시했으며 그 덕분에 노벨상도 수상을 했다. 이전에 콜레스테롤 차단 활동은 신체를 공장으로 보는 조립 라인 모델에 기반을 두었고 개입도 원재료 투입 저지방 저콜레스테롤 식이요법을 통한 콜레스테롤 합성 피브레이트를 통한 콜레스테롤 배출 콜레스테라민 같은 담즙산 결합 수지를 통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브라운과 골드스타인은 이 선형 모델을 수용체와 대먹은 고리를 기반으로 한 항상성 모델로 바꾸었다. 이 모델에서 신체 콜레스테롤 조절의 결정적인 요소이자 가장 효과적인 개입 위치는
콜레스테롤 자체가 아니라 LDL 콜레스테롤 수용체라고 불리는 세포 표면 단백질이 주로 관장하는 세포 신호 전달 패턴이었다. 1980년대 중반에 브라운과 골드스타인은 이 시스템을 이론화했지만 콜레스테롤이라는 활용해서 이 모델을 완전히 입증하지는 못했다. 이 모델에서 좋은 콜레스테롤 HDL이 좋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 나쁜 이유는 각각 어디에 쌓이느냐에 따라 달려 있었다. 좋은 HDL 콜레스테롤은 간으로 가거나 몸 밖으로 배출되었지만 나쁜 LDL 콜레스테롤은 동맥벽에 달라붙어서 프라크와 혈전을 생성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렇게 경향이라는 거죠. LDL 콜레스테롤 세포 표면 LDL 수용체를 통해서 혈류에서 억지로 끌어내서 다른 곳에 투입함으로써 더 건설적인 용도로 쓰지 않는다면 말이다. 로바스타틴 샘플이 나오자 텍사스주의 이 두 연구자는 로바스타틴의 극적인 콜레스테롤 강화 효과가 콜레스테롤 생산 조립 라인을 방해해서가 아니라 LDL 수용체로 복잡한 일련의 항상성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 간에서 HMG-CoA 혼합 효소 단계를 방해하면 생체 대먹임 병렬을 통한 연쇄 효과가 일어나서 LDL 수용체가 상향 조절되었다. 간략히 말해서 간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면 간에서 국지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요가 생겨 그 목적에 부합하게끔 혈류에서 LDL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수용체를 더 많이 생산하게 되었다. 그러자 메바코는 콜레스테롤 대사를 교정 가능한 항상성 시스템으로 본 브라운과 골드스타인의 새로운 관점을 증명하는 중요 증거가 되었다. 그 콜레스테롤 연구 프로그램 책임자 엘프레드 엘버츠는 이렇게 회고했다. 수용체 개념 없이 로바스타틴은 지금 같은 약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이 화합물로 그들은 자신들의 논제를 입증했고 이 논제로 우리 화합물의 작용 메커니즘을 증명했으니 양측은 밀접한 관련이 있었죠. 그런지와 마찬가지로 브라운과 골드스타인 역시 메바코 연구 프로젝트를 국가 콜레스테롤 교육 프로그램과 연결시켜 주었다. 세 사람 모두 이 프로그램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메바코 연구 프로젝트를 콜레스테롤에 대한 공공대책을 지지하는 시민들과도 연결시켰는데 세 사람 모두 이 단체의 의학 자문단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 결과 그가 직접 NCEP에 참여하지 않는데도 메바코 홍보는 NCEP 홍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NCEP 출범에 중요한 역할을 한 약은 콜레스티라민이었지만 NCEP 지침이 나오던 시점에 대중이 콜레스테롤 프로그램과 관련지어서 가장 많이 떠올렸던 약은 바로 메바코였다. 1987년 머크의 광고 예산은 제약업계에서 가장 많았다. 1988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광고를 한 의약품으로 메바코와 새로운 항생제의 10%가 공동 1위를 차지했다. 머크의 MSD 마케팅 기획수석 담당자 그리 원하는 주주들에게 말하기를 메바코의 마케팅이 NCEP와 콜레스테롤에 대한 공공대책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대중교육 캠페인에 크게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콜레스테롤에 대한 공공대책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고먼 레스커의 특정 질병 대상 로비 단체 일가에 가입하던 무렵에 고먼은 머크의 홍보 부서와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이렇게 콜레스테롤 인지 관련 기사가 어느 지역에 파고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콜레스테롤 홍보 지도가 이렇게 있네요. 이 단체는 머크가 준비한 콜레스테롤과 당신이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배포했고 즉 언론 네트워크의 강분고와 보도자료를 내는 식으로 홍보했다.
책자 수백 부를 보내달라는 요구가 담긴 편지의 서신에는 머크 샤프 앤드 톰 콜레스테롤에 대한 공공대책을 지지하는 시민들이었다. 게다가 콜레스테롤에 대한 공공대책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비영리 단체로서 영리 기업인 제약회사의 참여가 거부된 국가 콜레스테롤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했는데 아무도 이 점이 시민들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었을 것이고 머크는 마이크 고먼 같은 인물과 시민들 같은 매개체를 통해서 NCEP 조정위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적어도 보고 들을 수 있었고 때로는 발언권까지 행사했다. 매학과는 철시 최대의 2억 6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려 지금까지 기록된 처방약 첫 대판매량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기저귀약 메바코의 등장은 빠르게 융합이 되었다. 이렇게 빠르게 메바코. 응? 자, 참 스타틴 계열의